요즘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 정말 많이 보셨죠? 10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계약금 500만 원이면 입주 때까지 끝! 수도권 외곽부터 지방 소도시까지 지금 전국으로 우후죽순 퍼지고 있는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요즘같이 힘들 때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니 혹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달콤한 홍보 문구가 100% 믿을만 할까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을 팩트로 검증해드리는 군산 잘하는 공인중개사 대표 정현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곳 군산의 현장을 적나라한 예시로 들어서 지금 전국에 퍼져있는 이 민간 임대 아파트의 위험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행사가 여러분에게 500만 원만 내라 고 하는 이 조건, 이게 자금 흐름상 왜 위험한 구조인지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는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낸 고작 500만 원으로는 삽도 못 듭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날까요? 결국 여러분의 신용으로 일으키는 중도금 대출과 시행사가 은행에서 빌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죠. 즉 전부 남의 돈으로 충당됩니다. 계약금을 적게 받는다는 건 시행사가 초기에 준 진짜 현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시작부터 빚으로 쌓아올리는 모래성 같은 구조인 셈이죠. 이때 시행사, 시공사, 은행, 그리고 신탁회사가 엮여 PF 자금을 관리하는 구조로 관리용 토지 신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건설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도급 계약으로 시작됩니다. 시공사는 이 도급 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죠. 하지만 최근 철근, 시멘트 인건비가 나날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부족으로 기존 하청업체가 포기하면 시공사는 새로운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그 새로운 업체는 당연히 오른 물가를 반영해 돈을 더 요구합니다. 시공사는 이 추가 금액을 누구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시행사에 찾아가 도급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시행사는 이미 PF 대출을 받았기에 자금은 은행과 계약된 신탁회사가 통제합니다. 신탁회사는 자금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에 없던 추가 금액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구조입니다. 결국 시공사는 돈을 더 못 받고 새로운 하청업체를 구할 수 없게 되고 공사는 그대로 멈춥니다. 그럼 시행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들의 돈을 풀어서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임대 사업의 시행사는 대부분 자본금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스로 돈을 넣을 여력이 없는 시행사는 공사를 이어갈 방법이 없어 손을 놓게 됩니다. 물론 자금력이 탄탄한 우량 시행사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자체 자금을 투입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사 직원에게 재무적으로 튼튼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중 8구 다 튼튼하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말로 듣지 말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치고 들어가서 시행사와 시공사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서 감사보고서를 클릭해서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자산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태는 아닌지, 현금 흐름은 원활한지, 빨간 숫자가 없는지 꼭 체크하십시오. 둘째,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확인하십시오. 이름만 대면 아는 일군 건설사인지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영세 업체인지 이 순위가 객관적인 자금력을 말해줍니다. 내 돈을 지키려면 이 정도 수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계약금 500만원짜리 아파트의 건설 현장이 공사 지연이 아닌 공사 중단으로 직행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유입니다. 자,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500만원 구조가 왜 필패할 수밖에 없는지 숫자로 증명해 드립니다. 보통 아파트 사업은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 대출 60%, 합쳐서 70%의 자금을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500만원 현장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1차 계약금 500만원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계약금은 또 대출을 받거나 미루게 해줍니다. 여기서 중도금 60%도 전액 다 대출입니다. 즉, 내 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대부분이 빚이며 결국 입주 시에는 총 잔금 20에서 30%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초위험 레버리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빚으로 빌린 돈은 온전히 공사비로 쓰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 신탁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 이 돈은 공사 현장에 가기 전에 수많은 비용으로 우선 상환됩니다. 첫째, 은행 이자를 미리 떼어갑니다. 둘째,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셋째, 아파트를 팔아주는 분양 직원들에게 분양 수수료도 줘야 합니다. 넷째, 시행사 직원들 월급과 운영비도 여기서 나갑니다. 이처럼 필수 경비를 먼저 다 떼내고 정작 실제 건물 올리는 데 쓸 수 있는 공사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할까요? 바로 분양률 올리기에 목숨을 겁니다. 모델하우스 방문하시면 상품권도 준다고 하고 경품 추첨을 해준다고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대출의 80%까지 가능하니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는 식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유도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양률이 곧 공사비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자가 일정 수준 이상 모여야 은행에서도 사업성을 믿고 기성금, 즉
돈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계약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공사비를 타내기 위한 여러분의 도장 찍힌 계약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정말 중요한 팩트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소장님, 그래도 이거 민간임대 아파트잖아요. 민간임대는 나라에서 기금 지원받고 짓는 거라 안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민간임대라고 다 같은 민간임대가 아닙니다. 민간임대는 크게 공공지원과 일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나라 기금이 50% 이상 투입됩니다. 나라가 대주주니까 안전판이 있죠. 예를 들어 익산의 라송 센트럴 카운티, 전주의 에코시티 대시양, 이런 아파트는 대표적입니다. 여긴 입주 조건도 까다로워서 무주택자만 들어갑니다. 둘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반 민간 임대입니다. 오로지 고금리 은행비, PF 대출과 여러분이 낼 보증금으로만 짓는 겁니다. 그럼 내 돈을 지키려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딱 한 줄만 확인하세요. 제목에 공공지원이라는 이 네 글자가 없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누구나 집 있어도 오케이, 전매 무제한 이라고 광고한다? 그럼 그건 나라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100% 일반 민간 임대입니다. 즉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으면 그 리스크를 고스란히 입주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장님, 그래도 이거 민간 임대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되어 있으니 설마 공사가 멈추겠어요? 라고 물으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 제가 있는 이곳 군산의 음파 유탑 유블레스 사례를 보십시오. 기금 지원 없는 일반 민간 임대였던 이곳은 계약률이 90%가 넘었다고 홍보했으나 결국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 폭탄을 떠안게 된 현재 진행형의 악몽입니다. 둘째, 전북 익산의 유은 센텀시티, 이 역시 시행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하여 계약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강원도 춘천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입주를 막았고 계약자들이 300억 원대 임대보증금 피해가 예상되어 집단소송까지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약률이 높든 지역이 어디든 일반 민간임대는 시행사, 시공사의 자금 구조가 무너지면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도 거의 없는 500만원 계약, 현장이 4년 뒤 완공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안전장치, 허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리스크입니다. 최근 다들 아시는 대형건설사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도금 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들어가 있는데도 이제 분양받은 분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직접 내라는 통보가 내려져 분양자들이 서울까지 올라가 시위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으니 안전하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난 사건입니다. 게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은 딱 하나, 공사가 멈추면 계약자가 낸 돈을 돌려주는 것 뿐입니다. 이 돈마저도 바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을 넘겨받아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돈을 돌려줄지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며 그 기간 동안 언제 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무사히 입주했다고 칩시다. 진짜 문제는 10년 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싸게 분양받겠지?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판교 10년 공공임대 사태 기억하십니까? 10년 뒤 분양받을 때 되니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너무 비싸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감정평가액대로 분양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공공도 이런데 민간은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 2013-32782 아주 냉정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가는 법적 기준이 없으며 시행사와 계약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쉽게 말해 계약서에 확정 분양가 특약이 없다면 10년 뒤 시행사가 주변 시세가 5억 올랐으니 5억 더 내고 사가세요 라고 해도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예비 입주자 여러분, 이 모든 불확실성, 공사 4년, 임대 10년, 도합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도박하듯 걸지 마십시오. 지금 지방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현재를 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혹 해서 쉽게 계약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군산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타 지역 문의는 어렵습니다. 오직 군산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잘하는 공인중개사 대표 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